5가 2보다 크다는 게 당연하게 들리시나요? 유아와 지적장애 친구들에게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행운이도 7살에 1부터 100까지 말은 했지만 어떤 수가 더 크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수인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미죠. 실생활에서도 어떤 수가 더 큰지 알아야 자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이 크면서 접할 수량은 실제 보이는 양보다 숫자로 접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쉬운 방법으로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아이들의 수학 발전을 이끌어주세요. 지적장애 친구들에겐 너무 어렵기만 한 초등수학, 여러분의 좋아요로 더 많은 양육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궁금하신다면 미리 구독 눌러주셔야 저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10 이전의 수인지에 대한 교구 추천은 오른쪽 상단의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대소관계에서의 핵심은 양이 많다, 적다라는 개념을 수의 크다, 작다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3가지 단계에 걸쳐 아이에게 대소관계를 익히게 해줄 건데요. 그중 기초 단계가 일상생활에서 개수를 세면서 숫자와 연결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젤리를 3개 주었으면 이 3개의 숫자를 3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일단 일상생활에서 셀 수 있는 것은 모두 세면서 아이에게 줍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셀 수 있는 건 다 세서 아이에게 수를 말하는 걸 익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말을 글자로 적은 숫자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젤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몇 개 먹을까? 우리 7개 먹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계속 세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렸지만 음식을 줄 때는 실제 포크로 하나씩 옮기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양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차놀이에 사람을 태울 때도 여기 사람이 몇 명 탔지?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탔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수를 말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말을 글자로 적은 숫자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젤리 줄 때 몇 개 먹을까?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7개 라고 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카드를 보여주면서 7개 먹을까? 그런데 7이 어딨지? 이렇게요. 이렇게 아이에게 게임처럼 계속 숫자를 고르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아이가 말로 하는 숫자와 눈으로 보는 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다음에 손가락하고 연결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7이라는 숫자가 손가락으로 7을 나타낸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손가락 모양을 보는 순간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손을 펴면 바로 5라고 읽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면 바로 6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소근육이 발달해서 직접 손가락을 펴고 접는 거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요.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손가락 모양을 보는 순간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손가락으로 펴는 게 숫자를 보는 것보다 더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소근육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숫자로 보는 걸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편안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외하는 지적장애 친구도 처음엔 양육자께서 손가락으로 10 이하의 덧셈을 가르쳐보려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손가락을 자유롭게 펴고 접는 걸 어려워했고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하는 걸 싫어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맞고 나서 교구를 먼저 활용해서 계속 보여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했더니 이제는 교구와 손가락 중 손가락이 더 편하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게 되면 두 번째 단계는 많다, 적다의 개념을 수와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설명하면 많다, 적다의 개념은 비교적 빨리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랑카우를 좋아한다면 말랑카우 5개 먹을래? 2개 먹을래? 라고 하면 2개 먹겠다고 하는 아이는 거의 없겠죠? 이때 5개가 먹고 싶구나. 5개가 2개보다 많지. 5개가 2개보다 많아. 많이 먹고 싶구나. 라고 반복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으로 적다를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멸치를 줄 때 써먹었습니다. 우리 멸치 몇 개 먹을까? 조금만 먹을까? 2번 먹을까? 5번 먹을까? 하면 2번 먹는다고 하겠죠? 그럼 이때 우리 적게 먹자. 5번 말고 2번만 먹자. 2번이 5번보다 적네. 적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많이, 싫어하는 건 적게 먹고 싶어서 개념을 빨리 익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많다, 적다의 개념을 이제 크다, 적다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하는데요. 젤리 5개는 젤리 2개보다 많다라는 생각에서 5는 2보다 큰 수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이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많다, 적다와 크다, 작다의 개념을 연결지어 설명하면서 부등호까지 같이 보여주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가 많다, 적다의 개념을 인식했으면 말랑카우 5개가 많아, 말랑카우 2개가 많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5개가 많아 라고 대답을 하겠죠? 5개가 많으니까 2개 가진 애가 5개 가진 애한테 더 줘 하고 입을 벌리네 하면서 부등호를 보여줍니다. 오로 입을 벌리는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말로도 계속 강조해주세요. 많아, 커, 적어, 작아.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많다는 것과 크다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아이들이 수의 크기에 대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주면 아이가 놀이하듯 따라하며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 5는 2보다 크다를 보여주면서 5가 2보다 크다, 작다를 선택하게 연습합니다. 아이가 헷갈려하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5개가 많아, 2개가 많아부터요. 이때 손가락을 한 손은 5, 다른 한 손은 2를 보여주면서 냠냠 먹어서 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냠냠, 2개는 다 먹었는데 5은 아직 남아있네.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지? 누가 더 큰 거지? 이렇게요.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게임을 진행해 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양을 수로 잘 인지하는지 보기 위한 게임입니다. 준비물은 3가지 종류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을 알 수 있는 1에서 10까지 나타내는 그림카드, 다른 하나는 1에서 10까지의 손가락을 나타내는 그림카드, 손가락을 나타내는 그림카드 대신에 양육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1에서 10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샘샘수놀이 보드게임이 있어서 이렇게 3종류를 모두 카드로 진행했습니다. 샘샘수놀이의 가장 큰 장점은 흡착판이 달린 도구인데요. 아이들이 이걸로 콕콕 찍는 걸 상당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을 나타내는 카드를 바닥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면서 같은 수를 나타내는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혹은 양육자께서 손가락을 직접 보여주면서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카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숫자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게임으로는 처음에는 숫자 카드를 2개만 내려놓고 누가 더 큰지 물어보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면 다시 다른 카드를 내려놓고 반복합니다. 아이가 숫자 카드 2개로 대소관계를 따지는 게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엔 최대 최소의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숫자 카드를 4개 내려놓고 누가 가장 커와 누가 가장 작아를 번갈아 물어보시면 됩니다. 실제 샘샘수놀이에는 대소관계 게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 게 아이한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숫자 카드만 갖고 진행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순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6장을 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는 뭐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야? 이런 식으로요. 아이와 함께 직접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숫자를 보여줄 테니까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걸 콕 찍어서 엄마한테 주면 돼. 알았지? 엄마가 손가락으로 보여줄 거야. 손가락으로 보여줄 테니까 숫자를 하나 보고 양을 콕 찍어서 엄마한테 주세요. 자, 시작! 콕! 콕! 정답! 다음 다이어리 콕! 정답 맞았어. 미안해. 정답. 자, 다음. 한 마리 오, 한 마리. 정답. 다음. 여덟 마리 여덟 마리야 어딨니? 헷갈려? 여기 응. 수태야. 정답. 자, 다음. 몇일까? 세 마리 오, 정답. 일곱 마리 정답. 다음. 여섯 마리 정답. 이건 몇 마리일까요? 아마이가요 아홉 마리 네.
야! 야! 10마리! 딩동댕. 자, 이번에는 엄마가 숫자를 2개 줄 거야. 숫자를 탁 내려놓으면 더 큰 걸 엄마한테 콕 찍어서 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네, 있어요! 네, 시작합니다. 자, 누가 더 클까? 7, 콕 찍어서 주세요. 쿡! 쿡! 누가 더 클까? 4, 찍어! 찍어주세요. 쿡! 으차! 누가 더 클까? 9가 가! 9가 커. 2보다 커. 누가 더 클까? 12, 10 찍어! 누가 했어요? 누가 더 클까? 으차! 누가 더 클까? 자, 어? 누가 더 작을까? 2, 누가 더 작을까? 으, 누가 더 클까? 으, 오,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 자, 이번에는 엄마가 숫자를 4개 보여줄 거야. 네, 4개 중에 가장 큰 거 엄마한테 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있어요! 준비됐나요? 네, 네, 안마! 누가 가장 클까요? 잠깐만요. 누가 가장 클까? 응, 집어. 옳지, 좋아요. 누가 가장 클까? 야, 이야. 누가 가장 클까? 야, 이야. 누가 가장 클까? 야, 이야. 찍찍찍. 누가 가장 작을까? 네! 누가 가장 작을까? 딩동댕. 다시. 누가 가장 작을까? 3, 누가 가장 작을까? 땡! 아니네. 2, 딩동댕. 누가 가장 클까? 딩동댕. 누가 가장 작을까?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삼. 수. 딩동댕. 자, 그럼 잘 봐요. 누가 2번째로 클까? 자, 5번. 땡. 아니에요. 9, 9는 가장 커. 누가 2번째로 클까? 6, 딩동댕. 자, 다음. 누가 2번째로 클까? 2번째로 클까? 2, 딩동댕. 뿅. 자, 또 다음. 누가 2번째로 클까? 야, 땡. 아니네. 9는 가장 커요. 누가 2번째로 클까? 좋아요. 찍어. 자, 누가 가장 작을까? 가장 작은 수. 틀렸는데 다시 봐봐. 누가 가장 작을까? 5가, 아니야. 사탕 주는데 몇 개 주는 게 제일 싫어. 이 중에서 엄마가 사탕 하나 줄까? 5개 줄까? 2개 줄까? 4개 줄까? 9개 줄까? 3개 줄까? 어떤 게 제일 싫어? 저거. 제일 적게 주는 애 누구야? 1개. 1이 가장 작아요. 그 다음 가장 작은 애 누굴까? 2, 자, 다음으로 작은 애 누굴까? 가장 작은 애. 옳지? 2. 잘 보셨나요? 영상을 다 보고 나시니 생각보다 너무 쉽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중증 지적장애 학생에게도 설명하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ADHD도 같이 있는 친구라 속도감 있고 동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제 딸도 이번에 고기능 자폐가 되었고 ADHD도 지녔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 아이들에게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덕분에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한판 했습니다. 참고로 샘샘 수놀이는 나중에 심 만들기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인지가 느린 아이 걱정에 센터를 바꿔야 하나를 고민하실 수도 있고 갈수록 시간이 흘러 벌어지는 격차에 걱정이 앞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복하면 어느새 양육자를 깜짝 놀라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옆에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무한반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기억하고 계시면 틈틈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지금 바로 아이랑 한번 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려요. 혹시 몰라 샘샘 수놀이 쿠팡 링크를 아래 첨부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양육자를 위한 한 해도 계획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양육자의 행복의 기운을 받아 쑥쑥 크니 양육자가 먼저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냈습니다.